새벽 4시 두만강. 엄마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나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얼음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성우야, 나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다. 너라도 살아라. 안 돼요, 엄마.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들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기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뚫었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나는 더 빨리 걸었습니다. 어머니를 꽉 붙잡았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불과 50m.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어머니가 제 등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눈 떠요. 우리 해냈어요. 이제 자유예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성우야, 고맙다. 내가 날 구해줬구나.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것,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구한다는 것.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5년 1월. 저는 서울 관악구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탈북한 지 2년째였습니다. 처음 대한민국에 도착했을 때는 감격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전기가 24시간 들어왔습니다. 겨울에도 방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마다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항상 추운 방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연탄불도 없는 방. 어머니는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계셨습니다. 성우야, 넌 밥은 먹고 다니니? 저는 꿈속에서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면 베갯니지 항상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꿈을 꿨습니다. 낮에는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공장 야간 근무도 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모셔올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년 동안 1,8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매일 라면만 먹었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온다. 그런데 2026년 12월 어느 날 탈북민 센터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우 씨 어머니께서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우 씨가 탈북한 지 3개월 뒤였다고 해요. 보위부에서 연좌제를 적용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용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지옥이었습니다. 하루에 옥수수 몇 알로 연명하고 하루 15시간씩 강제 노역을 하는 곳. 그곳에 어머니가 계시다고. 그것도 저 때문에. 그날 밤 저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저 별을 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어머니는 별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수용소에는 창문도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자.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 잡히면 즉결 처형입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더군요.
어머니 없이 누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형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커뮤니티의 은밀한 게시판에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두만강 상류 얼음 두께, 국경 경비대 교대 시간, 중국 쪽 브로커 연락처. 모두 머릿속에 외웠습니다. 증거를 남길 수 없었으니까요. 중국어도 다시 공부했습니다. 연길 지역 조선족 사투리까지. 어머니가 계신 수용소는 함경북도 깊은 산속 15호 수용소였습니다. 국경에서 그곳까지 약 80km. 밤에만 움직이면 2주는 걸릴 겁니다. 배낭을 챙겼습니다. 초콜릿바 30개, 에너지바 20개, 비상약품, 손전등, 작은 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머니 사진. 15년 전 사진. 어머니가 유일하게 웃고 계신 사진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센터의 상담사 선생님께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어머니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브로커 통해서요? 아니요. 제가 직접 가려고요.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성호 씨, 그건 자살행위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려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유를 찾아 탈북한 게 아니었어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를 두고 도망쳤죠. 그게 배신이었어요. 이제는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 어머니는 평생 저를 지켜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입니다.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성호 씨, 신께 기도할게요.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2027년 1월 15일. 저는 원룸을 나섰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한 일로 고향에 갑니다. 보증금은 그냥 가지세요. 배낭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3일에 걸쳐 중국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연길은 조선족이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간판도 한글이 많고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작은 호텔에 체크인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저 산 너머가 북한입니다. 그날 밤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새벽 3시. 호텔 뒤편 주차장. 검은색 산타페. 알겠습니다. 진짜 들어가는 거 맞아? 네. 어머니 데리러요. 한참의 침묵 뒤. 알았어. 행운을 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다시 그곳에 있겠구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로움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거야. 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사람답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2시 50분. 주차장에 검은색 산타페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운전석의 조선족 남자는 30분쯤 아무 말 없이 달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진짜 미친놈이구나. 탈북자가 다시 북한 들어간다는 거 10년 넘게 이 일 했는데 처음이야. 나도 어머니 있어. 무사네. 근데 20년째 못 만났어. 조선족이라 북한 땅 밟으면 간첩으로 잡히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들일 뿐입니다.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시간을 더 달려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려.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돼. 남자가 트렁크에서 지도, 나침반, 비상식량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무전기도 건넸습니다. 위험하면 버튼 눌러. 구조할 수 있으면 해줄게.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야, 살아서 나와. 꼭. 그리고 어머니 꼭 모셔 나와. 그럴게요.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깊은 산속. 새벽 4시. 기온 영하 20도. 멀리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입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였습니다. 두만강. 얼어붙은 강. 2년 전 저는 이 강을 자유를 향해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사랑을 향해 다시 건넙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도 벗었습니다. 맨발로 얼음을 밟아야 발자국이 적게 남습니다. 발을 얼음에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가 시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멈췄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 쪽 초소에서 손전등 불빛이 강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즉시 얼음 위에 완전히 납작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온몸에 닿았습니다. 숨을 최대한 죽였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10초, 20초, 30초.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을 건넜습니다. 북한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돌아왔구나.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도망치러 온 게 아니라 구하러 왔습니다. 신발을 다시 신고 지도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15호 수용소까지 80km.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괜찮아. 기다렸어, 엄마. 저는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20km를 걸었습니다. 산길, 험한 길. 해가 뜨기 전에 폐가를 찾아 숨었습니다. 초콜릿바 하나를 먹고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성호야, 왜 왔니? 엄마 데리러 왔어요. 바보야. 너 잡히면 어떡해. 괜찮아요, 엄마.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어머니가 가까워지고 있어. 4일째 되던 날 마침내 어머니가 살던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산새, 익숙한 나무들. 여기서 저는 자랐습니다. 새벽 4시 마을이 보이는 언덕에 숨었습니다. 망원경을 꺼내 살폈습니다.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 김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김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저예요. 성호예요. 새 성호? 내가? 할머니는 저를 급히 집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미쳤냐? 너 여기 오면 안 돼. 잡혀. 어머니 찾으러 왔어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할머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성호야, 내 어머니 수용소에 끌려갔어. 내가 남조선 간 지 석 달 뒤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 수용소가 어디 있어요? 안 돼. 성호야. 거긴 못 가. 철조망에 전기 흐르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그래도 가야 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밤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추워하시는 꿈.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도망만 치는 거. 이제 어머니를 지키고 싶어요.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넌 정말 효자구나. 할머니는 작은 종이에 뭔가를 그렸습니다. 여기야. 북쪽 산 너머. 15호 수용소. 제발 조심해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북쪽 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곧 갈게요. 3일을 더 걸어 1월 28일 밤 마침내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철조망, 감시탑, 초병들, 서치라이트. 그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어머니입니다. 이틀 동안 수용소를 관찰했습니다. 경비대 교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수용소 뒤편 산 쪽으로 작은 배수구가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크기. 철망이 쳐져 있었지만 낡아 보였습니다. 1월 30일 새벽 3시. 눈보라가 치는 날을 택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서 경비가 느슨해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배수구에 접근했습니다. 철망을 작은 철사 커터로 조금씩 잘랐습니다. 10분이 걸렸습니다.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어갔습니다. 5분쯤 지나자 안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수용소 안이었습니다. 막사들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막사 사이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한 막사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기침 소리. 어머니의 기침.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 소리.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야위고 늙은 얼굴.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성호야? 네, 엄마. 나예요. 이게 꿈이니? 아니에요, 엄마. 진짜예요. 제가 엄마 데리러 왔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호야, 어떡해.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엄마,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다리에 힘이 없구나. 괜찮아요. 제가 업고 갈게요. 저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엄마, 조용히 하셔야 해요. 조심스럽게 막사를 빠져나와 배수구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기어가요. 제가 뒤따라갈게요. 그때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탈출자 발생. 탈출자 발생. 들켰습니다. 엄마, 빨리요. 어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기어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뛰어야 해요. 나는 못 뛰어. 안 돼요. 저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뛰었습니다. 총알이 나무를 스쳤습니다. 군견들이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었습니다. 계곡을 건넜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성우야, 나는 여기 두고 가거라. 안 돼요, 엄마.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3일을 도망쳤습니다. 추격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월 3일 새벽.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엄마, 저기 강 보여요? 저것만 건너면 돼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저는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이 깨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헤엄쳤습니다. 어머니를 꽉 붙잡고 총알이 물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헤엄쳤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성우야, 이게 꿈이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 진짜예요.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거지. 네, 엄마. 우리는 자유예요. 오늘도 우리는 함께 밥을 먹습니다. 따뜻한 밥, 따뜻한 국, 따뜻한 집,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것. 함께 있다는 것.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숨 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해 픽션으로 각색되어 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감동과 위안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